머니투데이 방송이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K-유니콘을 찾아서 프로그램입니다. 유망 기업들을 미리 좀 발굴할 때 큰 수익이 있는 거죠. 유니콘 기업. 특별히 오늘은 유니콘 기업에 왜 주목해야 되는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동화 교수님은 K벤처 전도사로 이 K-유니콘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쭉 리드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우리가 프로그램 타이틀도 K-유니콘이고 유니콘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네, 그렇죠. 뭔가 벤처기업, 큰 기업은 알고 있는데 유니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확실하게 들으면 기억이 확 될 수 있도록 유니콘의 개념부터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뭐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약간 시니컬하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에나 나오는 뿔 달린 말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유니콘 용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 카우보이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에일린이라는 벤처 캐피탈 리스트가 이 IT 전문 언론인 테크크런치라는 데 이제 기고를 하면서 10년도 안 됐는데 10억 달러를 가치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39개 기업을 유니콘 클럽으로 분류를 하면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널리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신화적 동물이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말 대성공을 거둔 그렇죠. 희귀한 성공을 그렇죠. 거둔 모델, 그런 벤처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또 안정적인 기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유니콘 기업, 특별히 국내 K벤처, K기업, K유니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현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 이게 유니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을 하면서 지금 뭐 700개 넘는 기업들이 단기간에 이제 그 1조 이상의 1조 1000억 이상의 가치로 성장을 한 현상. 이게 이제 예전에 없었던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 하면 과거에 떠오르던 기업들은 뭐 철강이나 뭐 금융이나 이렇게 에너지나 이렇게 자원이 많고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플랫폼 기업으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기업 뭐 10개 중에 일단 뭐 페이스북이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일 텐데 어떤 산업 영역을 막론하고 이제 모바일 플랫폼화를 추구를 하면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다음에 아주 빠른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콘 기업들 뭐 한 700여 개 중에서도 뭐 한 3년 만에 1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유니콘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기업들을 데카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 31개 정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로 글로벌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화 기준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환율 계산하면 뭐 1.1조 원, 1.2, 러프하게 한 1조 원, 1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이 1조 원 되는 이제 기업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국내 유니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말씀하시면 대충 들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밸류 투자할 때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바뀌면서 통계도 좀 변하고 있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 하면은 일단 쿠팡과 상장 배틀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둘 다 상장을 해서 이제 유니콘에서는 빠진 형태고요. 유니콘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주목을 받는 기업이 이제 데카콘까지도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야놀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 그다음에 뭐 소카, 무신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분류를 좀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15개의 예비 유니콘 기업,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건 예비 유니콘뿐 아니라 아기 유니콘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1천억 밸류 미만의 기업들을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분류를 15개 예비 유니콘 이외에도 예비 유니콘 그룹군으로 뭐 한 57개 회사들, 그다음에 아기 유니콘으로 40개 회사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기술력이나 또 일자리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특이한 기업들이 역시나 혁신의 본거지인 미국에 많다. 미국에 얼마나 포진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저희 창업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 네. 그래갖고 어느 정도 명문화되진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허용해주는 형태,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는 사람들도 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수치로 보면 글로벌 리서치가 조사한, 그 CB 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한 703개 정도 집계가 됐는데 미국 기업이 371개여서 50%가 조금 넘습니다. 52% 정도였고 중국이 한 131개로 21%. 그러니까 미국, 중국 두 나라가 한 유니콘 기업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도,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브라질, 한국, 뭐 캐나다, 일본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한국은 뭐 5위권에서 4위, 5위권에서 이제 9위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예. 유니콘 기업의 수도 뭐 10개 전후로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상장을 한 여파도 있어서 수치가 빠지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 뭐 야놀자 같은 경우는 뭐 숙박 약간 유통 쪽으로 제가 생각해 그렇고요. 그렇죠. 뭐 네. 무신사는 의류 이렇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장 유니콘 기업들은 기술 변화, ICT 네네. 기반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기업도 그렇고 네네. 주로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기술 쪽이 그런 쪽이 집중돼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기관에서 10대 유니콘, 세계 10대 유니콘을 네.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보면 이제 가장 그 비싼 회사, 그러니까 1,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조에서 160조 네. 되는 그 회사 가장 비싼 그 유니콘이 이제 그 바이트댄스 틱톡 운영사로 바이트댄스요. 꼽히는데 네. 틱톡은 뭐 도말할 나위 없이 네. ICT 기업이죠. 네. 그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 그다음에 뭐 인터넷 경제 인프라 개발을 하는 뭐 스트라이프라는 회사,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업체 이제 펠런티어, 그다음에 또 이제 에어비앤비나 중국에서 영상 공유하는 업체, 뭐 콰이쇼라는 업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배틀로얄이라는 게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메타버스의 선두 주자를 할 수 있는 그 파티로얄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 그리고 또 인도의 모바일 간편 결제 업체, 그다음에 미국의 뭐 음식 배달 업체,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이제 ICT 업체가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국 모태펀드, 그러니까 한국벤처투자에서 트렌드 분석을 했을 때, 현재까지 ICT랑 헬스케어는 투자 진행률 대비 고려율이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된 것보다 하려는 의지들은 여전히 ICT랑 헬스케어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 기계, 장비나 핀테크 이런 데도 투자 진행률보다 고려율이 더 낮았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한 것보다 관심은 더 적었다.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예비 유니콘의 면모를 봐도 여전히 그 ICT와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예비 유니콘 기업 중에는 이제 뮬라 같은 의류 소비재 업체나 직방 같은 부동산 플랫폼, 네. 이런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꼭 기술이 메인이 아니라 그 사업의 기술 ICT를 다 접목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어떻게 적용하고 도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이트댄스나 무신사 말씀하신 이런 쪽은 저도 기사 읽어보면 CEO들이 다 30대였던 맞습니다. 걸로 네. 기억해서 네.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글로벌리 나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유니콘이지만 글로벌 유니콘보다는 이제 K 유니콘을 찾아서 K 벤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니콘 기업에는 결국 초기에 일어날 때까지는 자금줄을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벤처 투자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는 그런 자금 공급이 민간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네. 한국은 어쨌든 정부랑 그 민간 투자를 매칭시켜서 네. 벤처 투자가 활발한 거로는 굉장히 특이한 아주 잘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분기까지 올해 이제 벤처 투자 금액이 5조 한 2,500억, 2,600억 정도 투자가 집행이 됐는데요. 이제 지난해 전체 투자 금액을 한참 뛰어넘어서 이미 역대 올해 최고치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한 1,800개 회사에 5조 원 넘게 이제 투자가 됐고,
이거는 이제 투자 기업 수는 한 400개 가까이 증가했고요. 금액도 한 2조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이 호황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투자 금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델을 도입해서 팁스라고 그런 이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프로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 투자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상장한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마켓컬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마켓컬리는 58%가 외국인 투자자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김선아 대표는 6.67% 지분밖에 되지 않아서 몇 건 논란도 있고 하죠. 그런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기업을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이제 자본 조달해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창업주들의 지분이 좀 줄어드는 한계는 좀 있고요. 네.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또 관심사인데 그 부분은 네네. 조금 어렵기도 해서 나중에 시간 내서 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근데 개인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유니콘 기업에는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고 개인들은 그런데 참여할 기회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개인들도 함께 좀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개인 투자, 개인으로서 뭐 투자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개인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조합의 명목으로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벤처 조합이란데. 그렇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조합 수가 2,000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펀드, 그러니까 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출자를 해서 마중물을 대고 민간 자금을 이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업이 2015년도에 이제 엔젤 모펀드라는 이름으로 결성이 돼서 또 이제 마이크로 VC 또는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도 개인들을 돈을 모아서 벤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자금들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은 그런 엑셀러레이터들 중에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런 엑셀러레이터들 중에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기반이 된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계속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덧붙이자면 증권사들도 신기술 금융사라는 라이센스를 따서 이런 개인들의 투자할 수 있게 그런 비이클을 만드는 일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렇게 유니콘의 페이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들이 신기술 금융사라는 그런 라이센스를 따서 벤처 투자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지원도 할 수 있게 되고 개인들의 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라이센스를 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들이요. 이제 DB금융투자도 있고 뭐 삼성증권도 해서 둘 다 이제 100억 원대의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을 결성한 증권사들이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뭐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뭐 교보증권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라이센스를 따서 개인들한테 출자를 받을 비이클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K 유니콘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기업들 또 이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잠깐 리뷰해 주세요. 네, 뭐 얼마 전에 방송했기 때문에 당장 투자 유치가 뭐 진행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업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GNT 파마가 중국 특허 3상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뭐 글로벌 특허도 정비해서 이제 치매 신약 후보 물질도 이제 추가 임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목표는 이제 한 차례 자금 조달을 거쳐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페르소나 AI도 클라우드 컨택 센터 보톡스라는 솔루션 뭐 국내 최초 출시했고 산업적으로도 이제 숙박 스타트업과 호텔 및 숙박 시설에 특화된 챗봇 개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지팅 엔젤스도 어르신 케어 추천 서비스 특허 등록했고 벤처기업 인증 따면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운드 리퍼블리카도 이 회사는 약 1년 전에 이제 기술 보증 기금하고 뉴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라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억 원씩 이제 투자 유치를 했는데 특허를 정비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K 유니콘을 찾아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주시고요. 또 개인들이 그 성과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길들을 앞으로도 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화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